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포 초대석 시간에는요, 동남부 5개 주에 있는 한인회들 20개가 넘습니다. 이 한인회들의 전체 연합회가 있는데요.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의 회장님이신 홍승원 회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승원입니다. 지금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죠?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1980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돼서 네. 지금까지 43년째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43년이면 이제 사람 나이로 쳐도 이제 중년대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에 동남부 한인연합회는 전국적으로 화합이 잘 되는 단체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기대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올해 행사는 어떤 것들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까지 올해 신년 할애식 합동으로 네. 4개 단체가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얼마 전에 25일 날 이제 회장단 연수회를 했었고, 네. 26일 날 40일의 체전 준비를 위해서 골프 대회를 했었습니다. 네. 체전 준비는 지금 잘 되고 계신 건가요? 체전 준비는 예년과 다름없이 잘 하고 있고요. 올해 오늘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 문화행사랑 관련이 돼서 장소를 조금 더 보고 있는데, 일단 체육 행사는 둘루스 하이스쿨에서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행사를 지금 애틀랜타에서 계속 체전을 하면서 체전이 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네. 그 이후에 다른 변화는 없습니까? 장소를 좀 옮기자라든가, 글쎄요. 근데 물론 각 지역에서 신청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틀란타에서 정착을 한 이후로 가장 위치적으로도 중심에 있고, 네. 또 아틀란타가 위락시설이나 여러 가지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거는 이제 만족을 하는데, 그 대신 뭔가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행사 진행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작년에 시작했던 e스포츠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그 젊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저희들한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e스포츠 대회는 올해도 이제 하는 거죠? 네, 작년에 사실 처음 도입했었는데, 예. 굉장히 많은 젊은 학생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홍보를 하면서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홍승원호가 출범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학재단 어떻게 지금 준비가 잘 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아시다시피 사실 박성근 회장님이 100만 불을 희사를 하시면서 시작된 게 이제 장학재단이었는데요. 네. 작년 말에 이제 박성근 회장님이 100만 불을 이제 입금을 하셨고, 지금 메릴린치를 통해서 이제 장학기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장학재단은 두 가지의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 사회 봉사라는 학생들한테 준다는 게 하나의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의 다른 점은 그때그때 장학금을 모아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그 펀드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수익금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준다는 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50만 불을 만약에 거기에 희사를 하셔서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평생 나가는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그 펀드 이름이, 재단 이름이 Great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인데요. 네. 거기서 사실 많은 절차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서 이번 연수회 때도 이제 박성근 회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Great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 네. 우리 한인들이 이제 아주 위대한 미국인을 키워내는 그런 장학재단이 되는 포부가 느껴지는 네. 그런 아주 멋진 이름인데요. 그 이후에 누가 좀 더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이 아직은 없으신가요? 지금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 네. 두세 분이 지금, 이제 물론 애틀랜타 분들은 아니에요. 그 뉴욕이나 이제 다른 주의 분들인데, 네. 사실 수혜 대상은 저희가 5개 주로 처음에 시작할 때 한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뉴욕이든 다른 곳에 있는 2분, 3분 정도가 좀
한 100만 불씩을 내시겠다는 오. 그런 의사를 밝혀오셨다고 박성호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박 회장님이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박 회장님이 여기저기에다 뿌려둔 것들이 있으시니까 네. 이제 걷어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장학금 나오는 건가요? 예, 올해 12월 달부터 첫 장학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와, 네. 몇 명 정도? 대략 지금 생각에는 한 분당 한 학생당 5,000불 정도에서 한 10명 정도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와, 첫 해부터 5만 불. 예, 네. 왜냐면 그 100만 불에 대해서 지금 수익금이 한 최소한 5% 정도는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5만 불 정도의 수익금이 나와서 한 10명 정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봐야 될 게, 4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었는데, 지금 동남부 한인사회에 대한 역사 정리가 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았다 해가지고, 역사편찬위원회를 만드시겠다 했었거든요. 그 일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튼 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회장 혼자의 생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일단 다 역할을 맡아서 원로분들은 어떤 자료 같은 걸 많이 수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젊은 지필진과 또 이제 연세에 드신 선배님들이 이제 감수를 해 주시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해야 되고 네. 또 아시다시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펀딩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도 마련하고 이제 이런 단계들이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좀 몇 번 아직까지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행이 아직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4월 초 들어서 이제 바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한번 킥오프 미팅을 하고 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지금 예를 들자면 상공인 연합회, 그 미주 총연 같은 경우에 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에 지금 40년사를 이번에 편찬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뜻깊은 일인데 저희도 이제 40년 정도를 정리를 해야지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과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어떤 이바지를 미국 사회에 해왔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사실은 미국 발전에 기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미국 사회에 거의 무임승차한 듯한 느낌을 자꾸 받고 있는 것은 좀 부당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역사 정리가 잘 되면 제가 할 말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짜 잘 계획하신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원봉사 조직이라서 네. 연합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이 좀 빠르게 진전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지는 못해요. 네. 좀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지금 펀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좋은 일 하는데 좀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 동남부 한인 연합회 홍 회장님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락 기다리겠고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세요? 네. 지금 이제 진짜 제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틀란타 코리안 페스티벌 그런 그 기초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동남부 5개 주로 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 이 미국 사회에 알려드리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 외교적인 측면도 있고 네. 또 우리의 어떤 그 존재감을 또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요즘은 아시다시피 K 문화에 대한 어떤 그 향수들이 많거든요. 그 보통 지역에서도 K-팝도 좋아하시고 또 어떤 K 국악 또 어떤 K 클래식 그리고 태권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애틀랜타만 해도 사실 또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다른 지역이 행사는 뭐 그 아틀란타도 작아도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스보로에서 한 4월 22일 날 행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테네시의 낙스빌에도 6월 달에 행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멤피스도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제가 임기 동안에 네. 어떻든 간에 그 자원이 뭐 5개 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그 중에 그 좋은 자원들을 공유하면서 그 지역의 좋은 어떤 문화 행사를 통해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 그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것도 하려면은 역시 또 비용도 들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 지역 사회에서 또 조직이 잘 돼서 준비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리더십이더라고요. 모든 게. 네. 왜냐면 뭐 사실 작년에 아틀란타 코리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그쪽 다른 지역은 그 정도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2만 명, 만 몇천 명 정도가 와서 보시는 그런 그러더라고요. 행사로 자리가 잡혔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그 기대 수준엔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예산은 지금 생각에 각 지역 한인회는 한 2만 불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2만 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동남부 연합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 애틀란타나 아니면 다른 도시에 있는 그런 좋은 리소스들을 좀 모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더 많은 관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내용들은 다 6개월 전에 출범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걸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출범식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저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거든요. 막상 일을 해보시면서 느끼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세요. 사실은 뭐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저도 1.5세들을 많이 흡수를 해서 기존의 어떤 선배님들이 잘해오셨던 전통, 거기에다가 또 이 미국 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어렸을 때부터 또 많은 교류를 했던 그런 1.5세들, 어떤 언어적인 장벽도 없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어야겠다는 조급함도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또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까 선배님들은 선배님대로 우리가 이제 교체되는 거냐, 물러나는 거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뭐 그런 적지 않은 또 어떤 조화를 해야 될 필요성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빨리 뭘 했다가 다시 이렇게 잘못되는 것보다는 좀 더 튼튼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약간 좀 완급 조절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몇 가지 사항들은 당연히 시작을 하는 단계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봉사 조직인데 또 보니까 이제 각자 그 27개 한인회 전 현직 회장님들이 중심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각 전 현직 회장님들이 그 지역에서는 또 다 수장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그게 저희 능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디를 더 집중하느냐, 어차피 100% 이게 조화롭게 간다는 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중에 어떤 쪽을 제가 더 집중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전현직 회장들이 구성원이다 보니까 친목단체 성격이 사실 강했었어요, 옛날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역량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일하는 조직으로 점점점 변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홍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1.5세들을 끌어들이겠다라는 이제 기치를 강하게 내거셨었는데, 지금 사실 저 기대 반 우려 반,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한인 사회 자체가, 한인회라는 조직 자체가 1.5세들을 끌어들이는 게 힘든데 동남부 연합회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그 우려 반. 그리고 대신에 또 연합회의 역사나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면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기대 반, 뭐 이런 상황들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동남부 연합회 회장이 되면은 좀 특권이 좀 몇 가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통의원 추천권 같은 거.
어떤 분들은 이제 지나치게 그 평통 조직의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조직이 오버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가지고 계신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는 이제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데요. 네네. 왜 그러냐면 사실 기존의 평통 조직을 보면 너무 그 애틀란타 협의회이긴 하지만 사실은 5개주의 연합체거든요. 네네. 근데 인적 구성을 보면 너무 애틀란타 분들 중심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제가 회원으로 있을 때도 보면, 그 행사들이 뭐 주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사실 5시간, 6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은 생업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오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출석률이 저조하다 또 이런 얘기도 듣게 돼서 제가 항변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오버랩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관여를 하면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5개 주를 대표하는 그런 그 평통 회원들을 저희가 그 자문위원들을 구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더 그것도 평통을 정말 이게 어떤 조직이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그걸 인지하시면서 또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많이 우리가 인커리지해서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리크루트해서 좀 명실상부하게 5개 주에서 좀 많은 분들이 포함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역 안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남부 연합회 측에 훨씬 더 지역 안배라든가 인맥이 훨씬 더 넓게 퍼져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져 네.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영향을 지금 우리 동포 사회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전보다 더 심해진 걸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사회 리더 입장에서 우리 동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어느 시점 이후로 저희 동남부 한인 사회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양극화되어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는 어떤 사람들만 가고 또 그 다른 모임에는 또 다른 부류 분들이 가고 서로 섞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단 동남부 한인회 연합 회장이 되면 저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신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래도 굉장히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뭐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또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모여있는 조직이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저희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그 이념적으로 지금 속칭 얘기하는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어떤 그래도 그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이 오셔서 어떤 강연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다 그 단체도 단체장들을 다 양쪽을 초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서 말씀도 듣고 그래야지 우리가 양쪽의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느 쪽은 이 사람은 어느 쪽이야 또 어느 행사를 가면 저 사람은 저쪽이야 이런 네. 식으로 어떤 낙인이 찍히면서 서로 간에 상호 교류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제가 동남부 한인회 회장이 되면 한인연합회 회장이 되면 그 문제는 저는 초청을 하면 양쪽을 다 간다든지 시간이 100% 허락이 되면 양쪽을 꼭 다 가서 양쪽의 말씀도 듣고 질문도 하면서 제 시각도 좀 더 균형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한인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뭉치는 사람들끼리 따로 뭉치는 서로 이제 교류 자체가 끊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요즘 들어서 좀 더 자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팬데믹 기간 거치면서 모임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양극화가 벌어졌고 이제 팬데믹이 풀렸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 현장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한 말씀만 제가 좀. 네. 예, 저는 저희가 저희 부모님을 바꿀 수 없듯이 저희 모국을 지금까지 발전시켜왔던 1948년 이후 뭐 그 전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어떤 그 양축은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또 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냥 한쪽에 서가지고 다른 쪽을 그냥 비방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이렇든 좋든 싫든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른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 받아들이고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한쪽에 서가지고 다른 쪽을 욕을 하면 좀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한쪽만이 또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왜 비판하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대신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든지 그 비판이 너무 편향된 비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서로 토론을 해야 되겠죠. 네. 전 100% 동감합니다. 양쪽 다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둘 다 공존해야 되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공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립하는 모습이 돼가지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진보든 보수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늘 제가 잘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저희처럼 6.25 동란도 겪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60년대에 정말 뭐 $60 1인당 국민 소득이 $60 정도밖에 안 되던 세계 극빈국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또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온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어떤 발전 도상국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저희가 좋은 모델이 돼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948년대 자유대한민국이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체제도 어떤 시장 경제,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그걸 바탕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이미 북한과 한국에 대해서 두 체제는 우리 다 경험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체제가 나은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벌써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들은 알고 지금 어느 정도 배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정체성 플러스 우리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더 확실한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세계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축복을 받는 거는 미국이란 나라 혼자 축복받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서 미국이 잘 되면 전 세계가 잘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도 결국은 같은 정신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잘 되는 건 한국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자질이 있는 국민이죠. 민족이. 사실 뭐 우리 역사 그 전에 한 48년 이후로 저희가 지켜보면 너무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도 물론 있고 고쳐나가야 될 점이 있지만 그런 비판적인 게 너무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에 대한 자부심을 못 갖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과 자부심 자체가 우리의 경쟁력이거든요. 맞습니다. 특별히 요즘 미국 사회 보고 있으면 애국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좋은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 비판만 하고 내가 왜 이런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은 뭐 헬조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체전 언제 하죠? 올해는?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6월 9일날, 9일날 10일날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6월 9일은 골프 대회를 하고요. 골프 종목, 그 다음에 6월 10일은 나머지 종목들을 하면서 폐막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6월 달에 이 애틀란타 주변의 5개 주에서요.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엘라바마,
조지아 이렇게 다 27개 한인회가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이게 벌써 40년 넘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말 대단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여기서. 미국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6개월 전에 출범한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의 활동 상황들을 지금 쭉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일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말씀 듣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계획했던 일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 현실입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분들 전혀 아닙니다. 자기 시간 내고 심지어는 뭐 차로 5시간, 6시간 운전해 와서 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저희 청소년들, 후세들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e스포츠뿐만이 아니고요. 전야제 행사, 뭐 폐막식 행사 보면은 아주 청소년들이 너무 활기차게 참여하는 모습 저희 매년 볼 수 있고요. 각종 스포츠에서 운동 경기에서 뛰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40년 전에 출발했을 때 운동 선수로 뛰었던 분들이 지금 회장님들을 다 하고 계시는 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그냥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애행하고 밥이나 먹고 뭐 친목이나 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한인 사회가 뭉치게 구심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실 분들 계시면 특히 물질적으로 도와주실 분들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포들한테 좀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지역 한인회도 있는데 그럼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각 한인회가 미국 각 주가 또 이렇게 모여서 이 연방을 만들듯이 네. 각 한인회가 보면 어떤 점은 잘하고 또 어떤 점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 한인회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각자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해서 또 좋은 점을 따르고 또 자원도 어느 한 곳에 있는데 다른 데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 그 27개 한인회가 같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혼자 했을 때는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고 또 그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는데 다른 한인회를 보다 보니까 저런 점이 있네 이러면서 좋은 점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자원은 공유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점 또 하나는 뭐 이승만 대통령도 말씀하셨죠. 뭉치면 산다, 네.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표현처럼 네. 사실 우리가 뭉쳐 있다 보니까 이 전체 35만 정도가 한인사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5개 주에. 네. 그게 또 하나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요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 한인들의 친목은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선배님들도 노력을 하셨고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투표하는 점. 네. 예, 저희가 투표를 해서 어떤 그 수가 모아지면 그러면 그 정치인들은 당연히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니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고 지금 한인 지역 행사를 가도 예를 들자면 그 주에 뭐 하원 의장이 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전에 초청해도 오시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는 오신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한인사회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고 맞습니다. 정말 일할 수 있는 기반은 훨씬 더 잘 닦여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라오는 또 1.5세, 2세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의 그 자산이 늘어나는 거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이번에 골프 대회에도 저희가 한 5만 불 이상을 펀드레이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아무튼 뭐 자문위원단이 너무 또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자문위원단이 애써주신 거 플러스 또 이 지역사회에 계신 동포 여러분께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내 주셔서 그게 가능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감사하실 수 있게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